1945년 4월 16일 일본의 2000톤급의 운송선 고베마루호는요 200여 명의 병사들을 태우고 순조롭게 파양호라는 이 호수의 위를 항해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파양호라는 곳은요 중국의 장시성, 장강 남쪽에 위치한 중국 최대의 민물 호수라고 해요. 호수. 그런데 문제는 1945년 4월 16일 200여 명의 병사들을 태우고 가던 이 운송선 고베마루호가요 이 파양호를 건너던 중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호수를 건너던 배가 증발하듯 사라졌다. 이 고베마루호가 사라진 이 파양호는요 엄청 큰 호수로 그 면적만 무려 3,914제곱킬로미터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곳의 평균 수심은요 8m 정도였어요. 되게 깊고 크고 양자강과 연결되어 있는 이 파양호는요 내륙에서 동쪽 해상으로 나가는 유일한 수상 통로였기 때문에 수많은 배가 이 동쪽 해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이 파양호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1945년 4월 16일 당시 고베마루호는요 중일 전쟁 중 중국으로부터 약탈했던 되게 막대한 양의 금은 보화를 딱 싣고요 일본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파양호에서 감쪽같이 증발하듯 사라진 거죠. 이 파양호에서 일본군의 선박이 사라지는 사건은요 이 파양호 이전에도 몇 번이고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요 이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이 전에도 있었는데 고베마루호도 사라진 거예요. 왜? 몰라. 단지 일본 쪽에서는요 이 중국군의 공격으로 인해서 배가 침몰당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 정도? 한 그 정도 할 뿐이었어요. 공격당해서 침몰했겠지. 당시 중국에서는요 중국군과 그리고 일본군이 한창 중일전쟁을 벌이던 때였어요. 그래서 이 파양호가 있었던 강서성 주변은요 일본과 중국 간의 치열한 전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 납득이 되지 않는 게 있어요. 이 파양호 일대는요 완벽하게 이때 당시에 일본군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양호가 거의 일본군이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중국군이 접근하기 힘든 상태였고 이곳을 일본군의 배가 가고 있었습니다. 거의 뭐 자기네들 땅을 자기네들이 가고 있다가 사라진 거거든요. 더군다나 조난당한 고베마루호로부터 이 배가 중국군의 공격, 뭔가 중국군이 우리를 공격해왔습니다 라는 그런 무전을 받은 것 또한 없었어요. 공격받기도 힘든 상황이고 공격을 받았다 한들 아무런 무전도 오지 않았다. 일본 정부는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서 야마시타 해군 대령을 단장으로 한 20여 명의 조사단을 이 파양호로 파견을 시켰습니다. 하도 많이 없어지니까 이제 한 20명 정도 니네들이 가서 알아봐라. 그런데 며칠 후에 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파양호로 갔던 이 대원들이 아니 다 어디로 간 건지 이 야마시타 대령 혼자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야마시타 대령의 말에 따르면요 이 20여 명의 잠수부 전원이 검은 안개에 휩싸이면서 실종이 됐고 자신만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와가지고 올 수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하지만 일본군은요 당시 중일전쟁 중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라진 고베마루호에 실려 있었던 금은보화
이 보물이 꼭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배에 실어져 있었던 금은보화, 보물을 찾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무조건 찾아야 된다. 하지만 일본군은요, 고베마루호의 잔해조차 찾을 수가 없었고요. 이 배의 실종 원인조차도 밝혀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군은 파양호를 잘 알고 있다는 마을 주민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너무 설명이 안 되고 자기네들이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는 게 없으니까 마을 주민들은 뭐라도 알고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찾아간 거예요. 하지만 이 마을 주민들은요, 이 파양호를 악마의 호수다라고 부르면서 이 파양호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조차도 꺼려했고요. 그리고 가까이 오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러던 중에요, 마을의 한 주민에게서 이 파양호의 전설을 듣게 되는데, 마을에 전해오는 전설에 따르면 약 2000여 년 전에요, 하늘에서 이상한 불빛이 막 내려왔대요. 그리고는 곧바로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요. 그 이후부터 이 호수를 지나는 배들이 검은 안개에 휩싸이면서 사라지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마을 사람들은 이 파양호를 악마의 호수다라고 부르기 시작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을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가기를 꺼려 하는 거예요. 결국에 일본 정부는요, 이 고베마루호의 침몰 원인이나 침몰 지점, 아무것도 밝히지 못한 채로 고베마루호의 인양까지도 포기를 하게 됩니다. 밝혀진 게 없으니까 인양도 못하는 거죠. 하지만 고베마루호의 침몰 사건이 일어난 이후로도요, 선박들이 사라지는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을 했고, 1960년대 초부터 1980년대까지 무려 200여 척이 넘는 배들이요, 이 파양호에서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예요. 약 20여 년 동안 200여 척의 배가 한 호수에서 모조리 실종된 것. 거기에다가 1984년 8월 3일에는요, 하루 동안에만요 13척의 배가 한꺼번에 파양호에서 사라지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정부까지 나서가지고 이 실종 사건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중국 정부도 그 어떠한 단서를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정말 이상하죠. 호수에서요, 하루에 13척의 배가 사라졌다. 20여 년 동안 100여 척, 200여 척 넘는 배가 사라졌다. 같은 장소, 이 파양호에서. 이 파양호에서 선박들이 없어지는 사건들을 면밀히 조사를 하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파양호의 상류 지점인 노야묘라는 지역에서만 빈번히 이 실종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야묘. 이 파양호는요, 전체적으로 이 조롱박 모양을 띠고 있대요. 근데 이 조롱박 모양 중에서 이 노야묘 수역이라는 곳은요, 이 호수의 북쪽, 이 조롱박의 목 부분에 해당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되잖아요. 딱 좁아지는 부분, 목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노야묘인 거예요. 이 노야묘 수역의 총 길이는요, 24km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 강폭이 가장 넓은 곳이 15km, 그리고 가장 좁은 곳은 3km로 바로 이 3km의 좁은 폭을 가진 지점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다가 확 좁아지는 지점. 호수 면적이 넓은 파양호의 남쪽 부분은요, 이제 유속이, 이제 속도가 평균이 약 초속 0.3m 이하인데 비해서 북쪽에 위치한 노야묘 수역에 딱 도달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넓게 있다가 목 부분에 해당하는 노야묘 이제 수역 부분에 급격하게 이제 좁아지기 시작하면 이 유속의 속도가요,
7배나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로만 하면은 제가 좀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실 수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청해진 해운 있죠. 세월호 침몰 사건이 일어났었던 맹골 수도의 평균 유속이요, 초속 2m에서 3.5m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는 바다였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곳은 파양호, 호수입니다. 호수의 유속이 되게 빠른 거예요. 웬만한 바다 못지않게. 게다가 노야묘 수역은요, 이 파양호에서 유일하게 강한 바람이 부는 곳으로 초속 13m의 강한 바람이 분다고 하고요. 최대 풍속은 초속 51m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물의 속도도 굉장히 빠르고요. 그리고 바람도 센 거예요. 이 노야묘 수역에서는. 북쪽에서 바람이 싹 불어오게 되면 입구 양쪽에 위치한 산봉우리들이 이 바람을 압축시키게 되고, 그러면서 폭이 겨우 3km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 노야묘 수역에 딱 이르게 되면 이 풍속이 더욱더 강해지는 거죠. 속도도 빨라지고 바람도 거세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의 한 박사는요, 노야묘 일대의 빠른 유속과 그리고 강풍으로 인해서 이 파도와 소용돌이가 이 부근에서 발생을 했고, 그 때문에 그 위를 지나가고 있었던 선박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침몰한 거다라고 보는 거죠. 이 주장 이외에도 또 다른 전문가는요, 이 지점의 물의 밀도가 선박 침몰의 원인이다 라고도 주장을 했어요. 물의 밀도. 이 파양호의 전설 속에 등장하는 검은 안개, 이 검은 안개란 지하에 형성된 틈을 통해서 이 마그마 가스가 새어 나올 때 만들어지는 기포가 수면으로 올라오면서 옆에처럼 검은 안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이 검은 연기를 목격한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이제 좀 뭔가 하늘에 안 좋은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검은 안개를 착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전설처럼 이제 만들어지게 된 거다라고 몇몇 전문가들은 얘기를 했는데요. 또한 마그마와 가스로 인해서 뜨거워진 호수 아래쪽의 물과 그리고 수면에 있었던 차가운 물이 이 밀도차에 의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급격한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고, 뭔가 어렵죠? 뭔가 과학시간 같죠, 느낌이? 여튼 이제 뭔가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가지고 밀도차에 의해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서 대류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됐고, 이러한 갑작스런 대류 현상으로 인해서 그 위를 지나던 선박이 침몰을 하게 된 것이다 라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뭔가 과학시간 같긴 한데 좀 이해를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뭐 보시는 분들 다들 똑똑하시니까 이해하셨겠죠?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사례로도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뭐 물의 밀도고 막 소용돌이가 생겨서 뭐 침몰을 했고 뭐 이랬다고 칩시다. 그래도 해결이 안 되는 의문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선박의 잔해가 그 어디에서도 진짜 하나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정말로 배가 이 파양호의 노야묘 수역에서 침몰을 한 거라면 호수 어딘가에라도 침몰한 배의 흔적이 보여야 정상인데, 이 파양호에서 수백여 차례 정말 많은 배가 실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잔해가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단 한 번도 배의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설명이 되지 않는 겁니다. 침몰했다면 왜 안 나와, 잔해가? 한두 척 실종된 게 아닌데.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한 지질학 박사는요, 배는 전부 이 호수의 밑으로 사라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호수 밑바닥 어딘가로 사라졌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요, 이 파양호의 호수 지하에 형성되어 있는 동굴이라든지 아니면 옆에처럼 바위의 그 틈으로 선박의 잔해들이 빨려 들어가가지고 발견되지 않고 있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 틈으로 다 빨려 들어갔다. 문제의 노야묘 일대는요, 모두 석회암 지대로 바위에 칼슘 성분이 많아가지고 물에 쉽게 녹는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이 일대의 밑바닥 지하에 수많은 동굴이나 틈이 형성이 되게 됐고 그곳에 잔해가 들어가게 된 것이다. 그래서 발견이 안 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요 사이에, 이 아래에 다 있으니까. 이 박사의 주장이 있고 난 얼마 후에 실제로 이 파양호 밑바닥을 조사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바로 2008년 오랜 가뭄으로 인해 이 파양호의 물이 줄어드는 일이 발생을 한 거예요. 가뭄. 이때 이 중국 정부에서는요, 잘됐다 그래가지고 2008년도에 이 파양호 호수의 밑바닥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지하에 틈이 있거나 동굴이 있고 뭐 그 아래로 다 잔해들이 쌓여 있거나 사라진 건지 확인을 해보려고. 하지만 조사 결과 호수 바닥에서는요, 동굴이나 갈라진 틈이 존재한다는 그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 또 알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에 나오는 필수적인 이야기가 있죠. 이게 설명이 안 되잖아요. 진짜 어디 갔어? 100여 척이 넘는 배들. 잔해 아무것도 안 남기고 흔적도 안 남기고 증발하듯 어디로 사라졌을까? 그렇다 보니 나오는 이야기, 외계인의 소행이다. 이거 외계인이다. 혹은 혹시 베니싱 현상 아니냐?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 거네. 시간 이동을 한 것 같다. 과거 혹은 미래로 다 넘어간 것 같다. 다른 지구로 넘어간 것 같다. 그러니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니까. 파양호에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수많은 배, 선박들. 도대체 이건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하는 걸까요? 침몰을 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잔해가 발견되지 않았다라는 부분은 좀 쉽사리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조금 끝마무리가 찜찜하기는 하지만 미스테리다 보니까 뚜렷한 결과는 없는데, 이 사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이게 뭔 얘기가 있었냐면, 또 하나 떠도는 이야기로는 고베마루 같은 경우는 금은보화가 실려져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베마루를 타고 있었던 200여 명의 선원들이 서로 샤바샤바 해가지고 금은보화를 다 나눠 갖고 다른 곳으로 도망간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솔직히 저는 이것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본군에서는 그게 꼭 필요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찾으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200여 명의 탄 선원들의 신원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다 조사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그 200여 명이 갑자기 다 한뜻으로 해가지고 한마음으로 금은보화를 다 나눠 갖고 그렇게 도망을 간다라는 것도 솔직히 쉬운 일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설사 고베마루가 그렇게 해가지고 도망을 갔다고 한들 그 후에 벌어진 뭐 하루에 13척의 배가 사라진 사건이나 아니면은 뭐 20년 동안 이제 진짜 100여 건이 넘게 사라진 선박들이나 이런 것도 설명이 안 되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고, 저도 전에 비행기 사라진 사건처럼 차원 이동이나 순간 이동의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해요. 제 생각은.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외계인은 아닐 것 같긴 하지만 차원 이동이나 뭐 그런 시간 이동은 옛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치 때
그 타임머신 개발을 실제로 했었잖아요. 그게 성공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은 나치가 그런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걸 다른 나라에서도 분명히 들었을 거고, 기술력으로 뒤처지면 안 된다. 저 나치가 타임머신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에서도 그거를 막 연구를 비밀리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어느 나라에서는 그거를 어느 정도 성공을 시켰을 수도 있는 거거든. 우리 우주전쟁 진짜 그런 것처럼. 막 그 소련이 이제 먼저 올린다고 하니까 미국이 우리도 져선 안 된다 그래갖고 막 달 쏘아 올리고 이런 것처럼, 그 타임머신 같은 것도 그래갖고 이제 개발이 됐을 수 있고, 그래서 이때 이제 그럼 이때 그런 걸 써본 걸까? 만든 거를 잘 사용이 되나?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게 뭐 현실화가 됐을 수도 있고, 차원 이동 배들이 넘어갔을 수도 있고. 근데 나는 그 생각도 들더라고. 이 파양호에서 진짜 이런 사건들이 많이 발생해서 진짜 조사를 나가고 했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너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고 너무 조금 그렇다 보니까 나는 이거를 다루기는 했지만, 진짜 그 사라졌다라는 그 문서 있잖아요. 배들이 진짜 이곳에서 정말 많이 사라졌다는 문서와 중국과 일본이 정말 이 사라진 배들을 찾으려고 이렇게 한 문서들을 공개를 해줬으면 조금 이러겠는데, 이것도 그냥 한낱 사람의 말로 해서 와전이 되면서 전해진 이야기는 아닐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어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버뮤다 삼각지대 같은 경우도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의 말이 와전이 되면서 막 그런 게 있대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도 약간 와전이 되고 붙여지면서 약간 그런 건 아닐까? 이게 실제 진짜 이랬나? 근데 이제 뭐 2008년도에 중국에서 뭐 조사를 했다라고 하긴 하니까 내가 모르겠는데, 너무 말이 안 되는 사건이다 보니까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때는 전쟁 시국이라 배를 팔아 처분하고 돈을 나누어 가진 듯함. 유속에 떠내려가도 잔해는 남죠. 맞습니다. 맞아요. 유속에 떠내려가도 잔해는 남아요. 그거 아니면 필라델피아 시험 같은 거를 중국 정부가 호수에서 한 거다? 그럴 수도 있지. 파양호 인근 마을 주민들 전체가 해적이 아닐까요? 맞아요. 지금 제가 말한 이 파양호 일대가요, 이렇게 연결해보면 중국의 버뮤다 삼각지대래요. 중국의 버뮤다 삼각지대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너무 이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나 지금 조금 꽁치님 말대로 전쟁 시기 때문에 뱃사람들끼리 팔아먹은 게 신빙성이 더 가네요. 근데 20년 동안 몇백 척의 배를 그렇게 하고 하루에 13척이 사라졌다는데? 하긴 근데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사람들이 그냥 그걸 팔아치웠거나, 맞아, 그랬을 가능성이 크지. 정말로 침몰을 했다면 흔적이 남겠지. 침몰을 안 했으니까 안 남지.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 쥐네들이 팔아 넘겼거나, 아니면 그 배를 타고 도망을 갔거나, 아니면 뭔가 진짜 외계인이 납치를 했거나, 뭔가 차원 이동을 했으니까 안 남았겠지. 그죠? 아니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약간의 뭐 조작이 있거나. 침몰을 안 했으니까 안 남을 수 있겠죠. 근데 침몰을 했다면 진짜 남을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 내 생각에. 거기가 아무리 유속이 빠르고 막 그래도 그 배가 아작이 나갖고 떠다니면 정말 많거든요. 그 잔해가 하나도 발견이 안 됐다는 건 침몰을 안 했기 때문에 안 남은 거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지. 13척 하루에 없어진 건 선원들끼리 입소문이 나서 배를 한 곳으로 유인해 팔아넘긴 듯. 분명 군수 물자나 중국 당국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음.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 그게 큰 거니까, 배를 몇 척이나 이렇게 빼돌린다라는 거 큰 거니까 중국 당국과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꽁치님 지금 말이 제일 조금, 13척 하루에 없어진 건 선원들끼리 입소문이 나서 배를 한 곳으로 유인해 팔아넘긴 듯. 일리가 있다. 일리가 있다.